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뭔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몸을 먼저 움직여 본 경험을 하셨나요?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산에 오르거나 사무실에서 잠시 나가 스트레칭과 걷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몸의 감각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20분 정도 걷다 보니 몸에서 땀이 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안 지식을 실천한 것이 이런 기쁨이고 효과가 있음을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의식적으로 더 느끼며 돌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4장 일상에서 몸에 귀 기울이며 생활하기의 일부를 낭독하고 여러분과 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갑니다. 사실 우리는 멀쩡한 똥이나 오줌이라는 말 대신 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마저도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대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거나 집 밖에 나오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변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에 종종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문에서 해외 정상회담 때 각국 정상의 배설물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설물로 지도자의 건강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를 잘 압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은 대소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수분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몸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강의 건조함입니다. 입과 혀의 건조함은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입의 건조함을 커피나 음식의 텁텁함이라고 생각하거나 커피나 청량음료를 마시니까 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수분량을 알려면 먼저 갈증을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변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하는지는 소변의 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은 맑고 옅은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무색에 가까워지고 수분이 부족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어 진한 노란색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변을 볼 때 옅은 노란색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분량을 조절하면 비교적 적절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변비를 경험하는 이유. 문제는 습관입니다. 변이를 느끼는데도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게 습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항문 관략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대변이 직장변을 자극해도 배변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내항문 관략근의 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아무리 힘을 줘봤자 배변이 되지 않습니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평상시 변이를 느낄 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뇌 관략근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다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세의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균형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앉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무릎의 각도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구부린 무릎의 각도를 대략 90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두 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둘째, 양측 좌골, 궁둥뼈를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는 균형입니다. 앉을 때 좌우로 체중을 균형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양측의 좌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를 세우고 앉아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의자에 닿는 양쪽의 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좌골입니다. 앉아 있을 때 상체의 무게는 좌골로 전해지기 때문에 양측 좌골로 체중을 균형 있게 나누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느끼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단지 바른 체형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세는 자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바른 자세를 취할 때 자신감을 느끼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하는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옛 사람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옛 선비들은 반일 정자, 반일 독서라고 할 만큼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정자란 바르게 앉는 것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율곡이, 태계이황, 남명조식, 다산정약용 등 조선의 학자들은 매일 정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바른 마음은 바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만큼 옛 선비들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신의 몸가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음식은 마음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가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음식이 가짜 위로가 될 때 우리는 음식 중독에 빠져듭니다. 기분을 빨리 바꿔주는 가짜 위로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중독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중독될수록 점점 먹는 것을 제어하기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은 가짜 위로의 음식은 점점 폭식으로 이어지고 특정 음식에 탐닉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양한 술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취기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음식 중독자들은 점점 자극적인 음식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추도록 몸이 깨어나야 하며 음식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만의 진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 이들은 술을 대체할 진짜 위로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진짜 위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동, 신앙, 봉사활동, 창작, 춤, 공예 등 스스로 기쁨을 누리는 활동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회복은
그냥 술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중독이 긍정적인 중독으로 대체되어 갈 때 가능합니다. 음식 중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몸이 깨어나야 합니다. 혀만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몸이 즐거운 식사를 해야 하며 머리로 계산하는 양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양을 먹어야 합니다.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적정 칼로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정리하고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위식도 역류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늘 먹던 음식을 먹었고 1인분을 다 먹어야 숟가락을 놓는 식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동안 몸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식습관 역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을 삶의 동반자로 존중하게 되고 신체 내부 감각이 깨어나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계속 몸에 고통을 가하거나 몸의 고통을 외면하는 식습관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넘어섰을 때,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이 힘들어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사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춰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양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음식이 위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 챙김의 식습관을 위해 음식의 맛을 3개의 코스 요리처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코스 요리가 전식, 본식, 후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음식의 맛 또한 앞맛, 본맛, 뒷맛으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앞맛이란 음식을 먹기 전에 느껴지는 맛을 말합니다. 음식의 빛깔, 냄새, 감촉 등으로 전해지는 맛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맛에 대해 예측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맛깔스럽다, 싱싱해 보이네, 군침이 돈다 등 이미 먹기 전부터 맛을 느끼고 우리의 뇌는 관련 기억을 끄집어내어 쾌감의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 본맛은 말 그대로 혀로 느끼는 맛을 말합니다. 현재 알려진 미각으로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며 이는 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뒷맛은 음식을 삼킨 뒤에 입속이나 몸에서 느껴지는 맛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다, 속이 느끼하다, 입이 쓰다는 느낌이 듭니다. 뒷맛이 안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입안이 개운하다, 맛이 깔끔하다, 속이 시원하다 등의 느낌이 듭니다. 바로 뒷맛이 좋은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몸을 재정비하고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거나 제거하고 기억을 처리하고 발육을 일어나고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 수면의 질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정신과 진료 시에는 반드시 수면 상태를 점검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심신 건강의 지표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수면의 리듬에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VU 의과대학 엘레 마리제 알테나 교수가 이끈 연구에 의하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좌측 전전두엽의 피질 활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좌측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결국 자제력의 부족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잦습니다. 수면 비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태는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려 더욱 빨리 의지력을 고갈시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정과 충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일할 것을 독려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15%가량이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4가지 습관. 첫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드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기상 시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의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주말에도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졸릴 때 잠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머리가 아니라 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 졸릴 때 눕는 것입니다. 만일 침대에 누웠는데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세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 몸의 주의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감각의 뇌가 활성화가 되면 생각의 뇌는 약화됩니다. 넷째, 수면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침대를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일수록 침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독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사, 통화 등을 합니다. 심지어 식사도 침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침대에 눕는 것을 수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제 자려고 하는구나 라고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앉고 있으며 어떻게 바르게 앉기 훈련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의 가짜 위로 목록은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를 찾기 위한 적정 식사하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넷째, 여러분은 잠이 올 때 잠을 잡니까?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고 노트에도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책의 내용을 우리의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옮겨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